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들 중에는 현재 미국에서 꽤 이름을 떨치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미국인들에게 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인이 있는데요. 그녀는 다른 이민자들과 다르게 미국 사회에서 여전히 한국 이름을 고수하고 살고 있으며 각종 미국 유명 TV 프로그램 및 하버드, MIT 등 미국 최고 대학에서 강연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미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인인 것을 좋아합니다. 한국인은 엄청나게 강력한 역사와 유산을 가진 아주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녀는 현재 에머스트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에머스트 대학은 2021년 미국 내 인문예술 대학교 중에서 상위 2위로 랭킹되는 최상위 명문대이며 엄격한 학업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녀는 가난한 이민자의 딸로서 예일대를 졸업하고 로스쿨에서 법학학위를 받았으며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그 후 건강상의 문제로 변호사를 그만두고 작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녀는 자전적인 소설로 미국 최고의 상을 수상했으며 식민지를 겪고 어쩔 수 없이 일본에 정착하게 된 제1교포들이 겪은 수많은 차별과 아픔, 그리고 일본인들의 잔인함을 다룬 다음 작품으로 미국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은 그녀가 30년 동안 기획한 4세대에 걸친 대드라마 같은 웅장한 소설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4년 동안 일본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제1교포들을 인터뷰하여 사실 그대로를 소설 속에 녹여낸 역사서 같은 소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세계소리소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동안 일본이 엄청난 돈을 들이부어 서구 사회에 철저하게 포장해 놓았던 일본 이미지의 실체를 이 소설책 하나로 낱낱이 밝혀버렸으니까요. 이 책이 출간된 2017년 그해 이 책은 뉴욕타임즈 베스트 10에 선정되었으며 미국 최고의 상이라 불리는 전미도서상 최종 수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소설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과 파친코 이 두 책은 출판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이 두 작품으로 인해 그녀는 박사학위나 MFA가 없지만 미국 인문예술대학 상위 2위에 랭킹되는 최상위 명문대 에머스트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에머스트의 교수가 되던 2019년 9월 그녀는 에머스트의 가장 전통 깊고 의미 깊은 연중 강의의 강의자로 초대받습니다. 그녀의 임팩트 있는 강의가 학생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자 모든 학생들은 일제히 일어나 그녀에게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그녀의 50분짜리 강의를 10분 정도로 압축하여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함께 보시죠. 올해의 드멋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이민진 교수는 호평받은 소설가이자 수필가이며 또한 비평가입니다. 그녀는 수많은 영예와 상을 받았으며 권위 있는 석학회원입니다. 예를 들어 구겐하임 재단과 하버드의 레드클리프 고등 연구소 같은 곳의 석학회원이죠. 이민진 교수는 7살 때 한국의 서울에서 뉴욕 퀸즈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녀는 예일대 재학생 시절 글쓰기에서 수상을 했으며 예일대를 졸업한 후 로스쿨을 다녀 법학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펌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이민진 교수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틴 총장님.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총장님의 후한 소개와 제 작품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이런 특별한 기회를 가지게 되어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전 제가 경제학을 전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역사로 전공을 바꿨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로펌에서 일했습니다. 1995년에 변호사를 그만두었죠. 그리고 저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실패에 대해서는 많이 압니다. 배제되는 것 그리고 무엇이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지에 대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공부하는 거죠. 저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연구하고 행동을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야기 구성을 창조해내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관계와 여러분의 역사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부모님과 두 자매 그리고 저는 1976년 제가 7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북한의 북동쪽 항구 도시인 원산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는 지금의 남한 최남단에 있는 부산 출신으로 목사의 딸이었죠. 제 부모님은 같은 나라의 서로 반대편에서 자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1934년에 태어나셨고 어머니는 1941년에 태어나셨습니다. 한국이 아직 하나였을 때였고 또한 여전히 일본의 식민지 아래에 있을 때였죠. 1950년 한국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저희 할머니는 제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미국 군함을 타고 피난을 떠날 수 있도록 길을 확보하셨습니다. 피난민인 제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남쪽으로 보내졌습니다. 며칠만 그곳을 피해 있다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할머니는 다시는 아들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16살에 전쟁 난민이 되었고 전쟁 난민 캠프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부산에 도착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바로 돈이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길에서 김밥을 팔았습니다. 마침내 제 아버지는 혼자 힘으로 대학을 졸업하셨고 한 회사에서 마케팅 임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 어머니는 대학을 졸업하고 임시 사무직 일을 알아보러 그 회사에 가셨죠. 아버지가 어머니를 면접봤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끝난 후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커피 한 잔 마시겠냐고 물었고 커피 한 잔을 마신 뒤에는 저희 어머니에게 아버지와 결혼하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이었다면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한 행동은 성희롱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자랄 때 부모님은 저와 제 언니들의 데이트에 대해 그다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규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결혼할 때는 반드시 한국인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빈둥거리며 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미국에서 치열하게 고군분투했고 각자 역할을 정하고 충실해야 했습니다. 언니들과 저는 집안일과 학교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미국으로 이민 왔을 무렵 부모님은 저희를 위해 힘들게 일하셨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 첫 해,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신문 가판대를 운영하셨습니다. 이 무대 크기의 4분의 1 정도 되는 신문 가판대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도매 보석 장사를 했는데 행상인들에게 맞춤 장신구를 팔았죠. 가게는 이 무대 크기의 절반 정도 크기였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일주일에 6일을 일하셨고 교회에 가시기 위해 일요일에만 가게 문을 닫으셨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피곤에 쩔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언니들과 저는 부모님께 깊은 죄송함을 느꼈습니다. 파친코를 읽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은 한국을 잔혹하게 식민지화했습니다. 그 시기는 한국인들에게 매우 힘들고 굴욕적인 역사의 시기였습니다. 어떤 나라든 식민지가 되면 그 나라의 자원과 국민은 분명히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민지화의 결과는 한 세대를 훨씬 넘어서까지 지속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5천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 헤어진 가족들은 다시는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겨우 16세 때 어머니와 누이들 그리고 그의 가정을 잃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16살이었을 때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저보다 그 나이를 더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중 몇몇은 이미 어린 시절에 큰 비극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희 아버지가 어떤 일을 겪으셨을지 상상하는 게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저희 아버지는 그의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히 아버지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을 겁니다. 1950년 12월 임신한 아내를 두고 제 아버지와 함께 피난을 떠났던 큰아버지는 다시는 아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큰아버지의 아이를 한 번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깊이 사랑에 빠지듯이 큰아버지도 누구 못지않게 강렬하게 아내를 사랑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의 친할머니는 그녀의 아들들과 나라를 잃었고 죽을 만큼 굶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어렸을 때 제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었었습니다. 이민자로서 제 아버지는 수많은 수모를 참아내야 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신문 가판대를 운영할 때 아버지는 항상 코트와 넥타이를 메고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데일리 뉴스 한 부를 집어든 백인이 카운터 너머에 아버지에게 10센트짜리 동전을 던지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한국에서는 서로 상호 존중을 표하기 위해 어떤 물건이든 양손으로 건네주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같은 처지에 있는 이민자들이 집세를 못 낼 때면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시곤 하셨습니다. 제 학비를 아끼기 위해 샌드위치 반쪽을 먹으시며 버틸 때조차 그러셨죠. 저는 제 아버지가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해줄게요. 제 일은 제가 미치도록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 일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랑하거나 여러분에게 항상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매일 사랑스럽기만 한 그런 로맨틱한 관계도 없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매일 기쁨을 줄 그런 진정한 우정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욕을 꺾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균형감과 용기를 주기 위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루함, 짜증, 거부, 분노, 평범함, 불평등, 적개심, 그리고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서,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말이죠. 이런 것들을 견뎌내고, 이런 것들을 끌어안고 여러분의 장애물을 맑은 눈으로 똑바로 대면한다면, 여러분은 또한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며 만족도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때때로 위대하고 잊을 수 없는 열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소설가로서 저는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태초부터 문화적으로 알려진 모든 역사를 통틀어 호모 사피엔스 인간은 두 가지를 원했습니다. 인간은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의에 의하면 여러분은 속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사랑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유전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것에 가끔 짜증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끔 여러분은 거부당했다고 느낄 겁니다. 또 가끔은 마치 여러분의 잃어버린 무엇을 망가진 자신에게서 찾을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딘가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생각과 통찰을 가지게 해주는 감동적인 강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녀가 많은 미국 방송에 출연해 일본인들의 실상과 제1교포들의 고통에 대해 파헤친 파친코에 대한 인터뷰 및 MIT 강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 세계소리 소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